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로 광주 전남 지역 청년 1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생때 같은 아들, 딸의 죽음 앞에 부모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초대형 참사 소식에 광주 전남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5.18 민주광장에는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예정돼 있던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언제든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는 사실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광주 전남 지역 청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역의 희생자는 지금까지 11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서울로 직장과 대학을 보냈던 부모는 자녀의 황망한 죽음에 하루 종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버지가 사고 당일 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서울로 취직한 10대 딸은 직장 동료와 이태원으로 놀러 간 뒤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사의 길을 걷던 딸은 4개월 전 상경에 꿈을 펼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로윈 축제에 입고 갈 옷이라며 찍어보낸 딸의 사진을 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말로 표현 못하죠. 믿기지도 않고 지금 이래 얘기하고 있어도 믿기지도 않고. 초등학교 단짝과 이태원을 갔던 20대 여성은 친구와 함께 영면에 들었습니다. 딸을 찾으러 급히 서울로 간 어머니는 만남의 장소를 옮기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10분만이라도 빠르거나 늦게 현장을 떠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10분만 더 있었어도 그 술집에 좀 있었어도 아이가 사고를 안 당했을 건데 기가 차죠. 이태원에서 고향 광주 친구들과 술자리를 옮기던 20대 남성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최근 취업에 성공해 서울로 올라간 뒤 이달부터 일을 시작한 아들은 가족들에게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목포 한 대학에선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입학한 20대 여성 2명이 함께 이태원을 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압사 참사로 숨진 광주 전남 지역민은 총 11명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이제 막 꽃을 피우려 했던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눈물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 소식에 충격과 슬픔에 빠진 시민들은 추모 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시민들은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거리 곳곳에는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려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민주광장 한켠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무인 분향소.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고개 숙여 묵념하며 피해자들을 애도했습니다. 특히 20대 피해자가 많아 같은 또래의 청년들은 비통한 마음을 더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꿈을 위해서 달려갈 나이인데 그 꿈을 펼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슬픈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가 그렇게 많은 죽음을 당했다는 게 좀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도 청사 안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또 예정돼 있던 크고 작은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공무원들은 추모 리본을 달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추모 물결에 함께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우리 젊은 고인분들에 대해서 상가 깊은 조의를 표하면서 거리 곳곳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시민들은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었음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유족들한테 진짜 너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슬플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쁜 젊은 애들이 그렇게.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집회를 축소하고 잇따라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애도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꽃다운 청춘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시민들은 사고 당시 정부의 대응과 안전대책 마련이 아쉽다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11월의 첫 출근길 날씨는 무난합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거의 지나지 않고 있고요.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오늘 대기 상태도 양호하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출근길 무렵 안개는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구리의 가시거리 110m, 보성 200m 안팎으로 안개가 짙은 곳은 바로 앞 100m도 또렷하게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 21도로 오늘도 일교차는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광주 전남에서도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동안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겠다는 건데요. 각 지자체들은 안전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월 21일 한평에서 개막한 대한민국 국향대전. 11월 6일까지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갑자기 지자체와 소방, 경찰이 합동으로 축제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관람객이 몰려 위험한 곳은 없는지, 시설 안전에 이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모든 행사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요원 배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서울에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가지고 저희 전라남도에 있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 그 관람객들의 밀집 지역, 이동 동선들을 점검. 국가 애도 기간에 맞춰 광주 전남 일부 축제들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11월 4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해남 미남 축제는 일주일 연기됐고, 마한 축제와 순천만 갈대 축제는 취소됐습니다. 모든 다중 집합적인 행사들을 취소했습니다. 내년 정원박람회를 위해서도 안전점검이 필요했고, 우리는 안전에 문제가 되는 행사가 일절 열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민간 행사들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다. 만약에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행사가 개최되면 거기에 일시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전남도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잘 저희들이 점검하고 대응해서. 한편 전라남도는 11월 5일까지 애도 기간 동안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음주나 골프 동호회 모임 등의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대형 행사가 해마다 열리는 만큼 비슷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시민들의 심폐소생술에 의존하는 것도 쉽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10만여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하루 19만 명이 방문한 여수 불꽃축제부터 수일간 200만 명이 방문하는 광양 매화축제까지 대규모 행사가 매년 열리는 지역도 압사 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이는 대부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질식에 의한 심정지였습니다. 심정지 환자들은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인 CPR을 받지 못하면 사망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전남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는 이태원 참사 규모의 사상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소방대원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뭐 인근 지역 경상남도, 그다음에 전주까지, 전북까지 이렇게 해서 다 합병을 해야겠죠. 네. 저희 지역에서만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심정지자를 목격한 시민들의 CPR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나 일부 기관에선 CPR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없이 일회성 수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위치에다 압박을 가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배웠고
저로 인해서 뭔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적용을 안 해본 상태에서 적용을 하는 게 소방당국은 단독 심정지 사고와 달리 사상자가 많은 대규모 참사의 경우 119 신고 전화를 통해 CPR 방법을 안내받기가 어렵다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정확한 CPR 방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PR 시속도는 1초 2회 정도로 해야 하고 가슴이 5에서 6cm 들어갈 정도로 강하게 해야 합니다.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이태원 참사. 대규모 축제가 잇따르는 전남 지역에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으로 버스 운행이 2주 넘게 멈추면서 출근길 교통정체가 심각합니다.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등 법규 위반 행위도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7시 목포 만남의 폭포 앞 교차로. 목포에서 영안 방향 직진차로 500m 구간에 차량 정체가 심각합니다. 영산강 하곡특 도로 쪽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은 교통량이 많아 쉽게 진입하지 못합니다. 현장에 경찰차가 있었지만 1시간여 동안 도로에 나와 있는 교통경찰관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다가가자 경찰차는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취재기자가 출근길 직접 운전을 해봤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차량이 곧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입구 사거리는 더욱 심각합니다. 꼬리물기 차량들로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 이후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교통정체가 심각해진 상황. 하지만 교통지도를 하는 경찰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남학에서 오감로까지 오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차가 보시다시피 많이 막혀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경찰은 교통정체가 심한 목포 지역 3곳에 경찰차를 배치하고 정체가 시작되면 직접 수신호를 한다는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은 아침에는 하지 않고 기대 위주로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파업으로 심각한 교통정체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찰이 교통지도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민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SPC그룹 평택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광주 시민단체가 그룹 차원의 사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노동시민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 노동자의 산재 사고가 이어짐에도 경영진은 이윤과 생산량을 위해 위험한 생산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개 사죄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5일 20대 노동자가 SPC그룹 평택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사고 이후 사측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정상 근무하도록 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동복댐 수질 개선과 상생 발전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동복댐 일원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복댐 수질 개선 및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은 기존대로 광주시에서 총괄하고 적벽 탐방 투어 구간 안에 있는 시설물은 화순군이 운영 유지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은 1986년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동복댐 관리권 이양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에서 장애인 여성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직업훈련교사 신분으로 제자관계인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부터 광주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직업교육생을 상습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파면 조치됐습니다. 양양자 의원의 탈당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자리가 다음 총선 때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은 최근 서구을 지역위원회 새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2024년 4월 총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중앙당에 전했습니다. 주민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다시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면 갈등만 초래할 것이고 현 직무대행이 중립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어 대행 체제가 낫다는데 중지가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의 첫 출근길 날씨는 무난합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거의 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대기 상태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안개가 짙습니다. 출근길 무렵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구리의 가시거리는 110m, 보성 200m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특히 순천의 경우 현재 기온 4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3도 보이면서 일교차는 무려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오늘과 기온 비슷한 가운데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다가오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